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박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진 기자 아까 머리에 뭐 이렇게 달고 있더니 더 예뻐지셨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뽀피디한테 빌려가지고 네, 뽀피디랑 개인적으로 얘기 잘 안 하는데 필요해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네, 좀 친하게 지내십시오. 고민재님, 권순우 기자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주식시장 얘기를 해봐야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오늘 선거방송 선거 아니구나. 경선 방송. 방송. 그 윤석열 후보가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2위는 홍준표 후보가 됐고 그 유승민 후보, 그 원희룡 후보 순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걸 해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54명 두고서 무슨 주제를 해야 더 많은 사람이 볼까를 고민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54명 분은 이제 저희의 색깔을 좋아해서 오신 분들일 테니 네. 이전과 다르지 않게 네. 시청자가 늘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다. 개혁 없다. 오늘 혁신은 없다. 애플한테 항상 쓰는 표현이죠. 네. 애플 스타일로 혁신 없이 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알프레도님 라방은 처음입니다. 예, 계속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방송은 그 정치 테마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그리고 CJ그룹의 그 약진. 네. 약진이면 되게 파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좀 파격적으로 나가는 느낌은 아니고 도대체 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어갖고 그 CJ그룹이 얼마 전에 중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CJ그룹이 어떤 그룹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준비를 했고요. 박진 기자는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지금 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요소수 대란. 네, 요소수. 네, 요소수. 네, 오줌에다 물 섞은 거. 맞아요. 암모니에다가 물 섞으면 그렇게 되죠. 그거랑 그 SK 배터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점유율하고 이제 수주 잔고가 조금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 얘기를. 배터리 경쟁 상황.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무지개. 저는 무지개 같은 님들을 좋아합니다. 많은 정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먼저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일단 대선 테마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대선 테마주를 찍어드릴 가능성은 없죠. 잘 모르거든요. 하나 찍어보세요, 그래도. 하나 찍어볼까요? 네. 근데 뭐 찍을 게 뭐가 있어. 지금 금요일날 장 종료됐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테마주 주가 추이를 한번 볼게요. 제가 오후 3시에 그 윤석열 테마주와 홍준표 테마주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미 주식시장은 윤석열 후보가 될 거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사실 이게 그 되게 그 꼭 그렇진 않았어요. 뭐 경남스틸도 거의 뭐 가격 쫙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네네. 하고 오늘 요거 가지고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왜 어려운지 알아요? 왜 어려워요? 그 VI라고 네. 그 변동성 완화 장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딱 네. 너무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그러면은 중간에 딱 스톱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스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좀 있으면 풀리는데 또 풀릴 때 또 빨리빨리 눌러야 되고 그래가지고 거래하기가 힘든 환경이군요. 네,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 홍준표 테마주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종일 마이너스였던 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가 굉장히 크게 좀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서 5분 후에 왼쪽이 5분 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발표를 한 주가가 서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죠. 21% 거의 네.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었고 네. 그리고 오히려 서현 2화 같은 거는 또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주 투자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네요. 같은 테마주라고 해도 뭐 어떤 회사는 살짝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발표된 순간에 경남스틸, 한국선제 뭐 이런 회사들 여기 바로 하한가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오르는 거는 화끈하게 오르는 걸 잘 모르겠고 빠지는 건 확실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하한가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 상태로 장 마감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네. 보니까 서현 같은 경우는 5% 넘게 빠졌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덕성 같은 경우는 10% 넘게 빠지고 이게 윤석열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져요. 재료가 끝나서 그런 거군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하죠. 네, 근데 전 테마주는 사실 그렇게 해석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빠졌냐? 팔았으니까. 뭐 왜 올랐냐? 샀으니까. 네. 그리고 빠진 애는 확실하게 빠진다. 뭐 경남스틸, 한국선제는 뭐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를 좀 더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그 매수 잔량이 없어요.
매수 잔량이 0이 0. 그걸 누가 사겠어 지금?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거래를 못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뭐 위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일 시장이 없기 때문에 내일 네. 시장이 있었다면 또 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일단 주말에 네, 소강이 되니까 조금. 좀 술 한잔 먹고 네. 머리 좀 풀고 그러고 나서 약간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하락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정치 테마주를 원래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공부하자 코너에서 한번 할까 네네.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 제가 그 EBS 라디오에 나갔는데 네네. 정말 그 초보자들 대상으로 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랬고 제가 정치 테마주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이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왜 움직이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아시지 않을까 테마주 하시는 분들이. 근데 여전히 그 테마주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신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 윤석열 테마주로 올라와 있는 회사들과 윤석열 후보는 관련이 없죠. 네. 일단 서현 쪽에서는 그 사회이사가 네. 그러니까 대표이사도 아니고 사회이사가 윤석열 후보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출신이다. 그리고 회사는 네. 이제 그거 말고는 관련이 없다. 공시도 했습니다. 네네네. 그 덕성 같은 경우는 대표하고 사회이사가 서울대 출신이다. 근데 여기도 특이한 게 주가 많이 올랐을 때 여기가 그 자사주를 팔았어요. 회사가 그래요?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근데 이거를 나쁘다고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나쁘다고 욕할 거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회사들은 테마주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 의식 있는 사람들이 뭐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판다거나 네네. 아니면 자사주를 판다거나 요런 애는 테마주를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왜죠? 이게 이렇게 파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 잡주가 돼야 네네. 그러니까 그 수급을 그냥 개인들이 그냥 해서 올리고 개인들이 해서 내리고 이렇게 네. 우리만의 리그를 만들어야 돼요. 네. 특정한 세력이 없어야 되군요. 네. 무조건. 근데 지금 회사라는 세력, 네. 이게 최대 주주라는 세력이 여기서 던져버리면 네. 물리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안 좋습니다. 그 히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괜찮을 수도 있을까?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거는 그 윤석열 후보의 기후인인 김건희 씨, 네네네. 그러니까 그 문화 콘텐츠 일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그 최대 후원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조금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네. 이렇게 그냥 뭐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네. 거고.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는 그 파평윤 씨. 그리고 제조 공장이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고향과 같은 동네. 굉장히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관련. 피곤합니다. 애니 능률도 그룹 회장이 파평윤 씨. 근데 특징이 여기는 파평윤 씨 중심 그리고 이제 서울대라든지 검사 출신 요런 거로 좀 얽혀 있고요. 네네네. 홍준표 후보의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 주로 경남에 위치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방성기, 한국선제, 경남스틸 이게 경남 도지사 시절에 행사 사진을 같이 찍었다. 이게 보통 도지사가 이제 산업 현장 방문하면 기업인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죠. 예, 예. 그리고 보강산업도 있는데 여기는 대구. 근데 홍준표 후보가 지역구가 대구다. 그래서 보강산업이라는 회사도 테마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말씀을 드리면 네네.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기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그 유력했던 테마주, 정말 이거는 정치 테마주로서 좀 유의미하다라고 봤던 회사 중에 그 박지만 씨 회사가 있었어요. 박지만 씨에서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네. 요 정도는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모임이 있어요. 박지만 씨를 중심으로 한 육사 모임이 있는데 아는 좀 그 업자들, 네네. 우리 업자들이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나? 호칭을 좀 하기가 그러니까 정보업계에 계시는 분들, 네. 예, 그런 분들 아니면 대관 업무를 하는 분들이 네네. 그 모임을 많이 끼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한 라인이 설정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없답니다. 그래요. 오히려 그 친가족이기 때문에 더 그 해줄 수 없는 특혜 시비의 우려가 너무나 크기 그쵸, 때문에 그쵸. 예. 그냥 따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없더라. 괜히 거기다 내가 공을 들였는데 네네. 뭐 정보도 없고 뭐 혜택을 받을 게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진짜 후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특혜를 못 받는다. 왜냐하면 특혜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네. 그러면 관련이 없는 기업은 괜찮지 않냐? 관련이 없는 기업은 관련이 없으니까 특혜가 없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여기다 딱 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그 진짜 명저 돈 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 네. 여기 제가 정치 테마주 코너에서 찾아보기 힘들던데요. 너무 명절라서 그런가? 원래 명저의 특징은 안 봐요. 원래 그런 거예요. 명저는 그러니까 진짜 어디 지금 그냥 재밌고 그런 트렌디하고 뭐 이런 책들을 명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꽂혀 있는 느낌. 저는 사실 제 책을 성서를 만들고 싶었어요. 바이블. 성서는 뭐냐? 네. 누구나 사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중요한 건 누구나 사는. 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둘 다가 됐죠. 사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그런데요. 어쨌든 이전에 그 PD 수첩에서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네, 네. 그 자기들이 정치 테마주의 네. 실체를 한번 취재해보고 싶다. 민낯을 한번 까보겠다. 네. 그 PD 수첩이 어떤 스타일인지는 다들 아실 테고. 네. 그리고 제가 정치 테마주의 이면에 이제 그 PD 수첩은 뭔가 이게 불순한 세력들, 거기 결탁된 권력들, 네. 뭐 이런 거를 파헤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 정치 테마를 조장했던 나쁜 사람을 딱 찾아내면 한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한 120만 원 정도 투자한. 그러니까 세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해요. 네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이 테마주가 움직이는 그 방식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그 대단한 뭔가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소수 있긴 해요. 네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정치랑 뭐가 얽힌다거나 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정치의 어떤 거물이 뒤에서 막 조정을 하고 이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그 정치 테마주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이 괜찮은 기업은 정치 테마주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 예를 들면 네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확실한 정치 테마주가 있다. 지지율도 되게 높고 네. 그 후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회사가 있다. 현대중공업이라고 정몽준 이사장이 최대 주주잖아요.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 애들이 다 욕하지. 장난 아니고. 왜 장난이지? 정치 테마주가 갖춰야 될 모든 요건을 갖췄잖아요. 자기가 충분히 지지율이 높고 그쵸?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심지어 다른 테마주와 달리 펀더멘탈도 괜찮아. 근데 이런 회사는 정치 테마주가 안 돼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특정하게 어떤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는 펀더멘탈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나 최대 주주가 움직이는 멀쩡한 기업은 테마주로서 자격 조건이 안 돼요. 펀더멘털이 좋으면은 일단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네요. 주가를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서 주가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회사여야 돼요. 그리고 펀더멘탈이 괜찮으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큰 것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크게 망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안 갖고 왔나 오늘? 안 갖고 왔나? 크게 망했던 케이스가 아니다. 오늘 얘기한 순서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테마주 중에는 좀 말이 되는 테마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19의 테마주에 뭐 시젠이라든지 아니면 수젠텍 이런 회사들이 또 테마주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실제로 진단 키트를 만들었고 실제로 팔았어요. 그리고 수익이 엄청나게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런 데는 오버슈팅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업의 펀더멘탈이 있긴 하고 이익도 개선되는 건 맞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는 뭐 이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펀더멘탈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주면 물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전망을 할 수 있고 기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주 이런 것들은 그 메타버스라는 게 실제로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망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거는 그래도 이제 비슷하게 뭘 엮을 거라도 있단 말이에요. 뭐 내가 메타버스에 뭐 카메라를 만든다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엮을 수 있는데 정치 테마주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본 조건은 아까 부실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테마주 중에 제일 스케일이 컸던 테마주는 제가 기억하기엔 대북 테마주예요. 아, 그렇죠. 대북 테마주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하고 뭐 미국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때는 와 증권업계의 애널리스트조차 그걸 가지고 리포트를 냈어요. 그러면서 대북이 실제로 대북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경제 구조를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전망도 하고 네네. 막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 제가 만났던 그 증권업계의 좀 보수적인 네. 이코노미스트들 네. 좀 오랫동안 시장을 봐오셨던 분이 이 대북 테마주를 보면서 했던 얘기가 나는 너무 늙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오버슈팅이다, 네. 과잉이다 라고 얘기하면 뭐하냐고. 모르는데. 그리고 회담은 진행 중이고 거기에 진짜 기관 투자자들까지 다 붙어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다 오르는데. 그리고서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대북 테마주는 그 베트남 하노이 회담 이후에 거의 네. 이제 사라진 존재가 됐는데 네. 이때 현대 로템 주가가 15,000원에서 45,000원 300%가 올랐어요. 근데 이게 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로템밖에 없어요. 네네네.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되고 뭐 하면은 갈 겁니다. 뭐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네네네. 그것도 맞는데 그 로템이 엄청나게 그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네. 모건 스탠리가 여기에 2대 주주인가 있었어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되게 그 불쌍한 게 2006년에 네. 한 2천억 정도 현대 로템 주식을 샀어요. 2천억. 네, 네. 비상장 상태에서. 네. 그래갖고 2013년에 상장을 할 때 한 600만 주 정도를 팔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공모가가 23,000원이었는데 네. 한 번도 23,000원을 가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렸죠. 물렸네요. 물려가지고 10년 넘게 모건 스탠리가 그거 들고 있었습니다. 물린 채로. 아, 우리 또 물리면 안 팔지. 어. 뭐 개인이나 기관이나 그쵸. 우리 물리면 못 팝니다. 못 팔죠. 그러다가 대북 테마주로 거론이 돼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니까 보유 지분을 다 팔아버렸어. 얼마나 좋아요. 10년 동안 물렸었는데. 그래가지고 원금의 3배를 먹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와.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서 2만 원이지 한 10,000원 이렇게 되는데 네네네. 이 모건 스탠리 같은 회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테마주들은 사실은 원래 안 돼요. 던지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던 어떤 펀더멘탈 수준의 가격이 넘었으면은 던지는데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잘 그쵸. 가늠하지 못하니까 계속 오버슈팅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근데 10년 동안 물려 있었는데 얼마나 혼났겠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장난치냐. 분명히 담당자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 똑바로 네. 못 한다고. 네. 근데 대북 테마주 덕분, 한국의 슈퍼개미들 덕분에 3배를 먹고 엑시트를 했습니다. 슈퍼 개미들이 모건 스탠리를 살려주죠. 살려줬죠. 정치 테마주의 시초를 보면은 저도 이게 기자 생활하면서 정치 테마주,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 테마주 형태로 나온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책 테마주라는 게 있었어요. 아, 정책 테마주. 네. 16대 대선에서 행정수도 테마주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종시로 수도를 네. 이전을 하게 되면 수혜를 볼 만한 기업. 그래서 세종시에 땅과 공장 부지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테마주로 거론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개발이 되면 땅값이 많이 오를 거고 네네. 공장값이 많이 올라갈 거고 그럼 여기서 땅을 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IFRS 같은 걸 도입하면서 자산 재평가를 그쵸. 하면 예. 순자산 가치가 확 떨어진다. 확 올라간다? 확 올라간. 순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PBR이 떨어진다. 네, 네. 이런 식의 논리로 했습니다. 그리고 17대 대선에는 대운하 테마주라는 게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네네네. 대운하 테마주. 그래서 운하를 파게 되면 건설업계가 엄청나게 수혜를 보게 될 거다. 근데 이때부터 약간 정책 테마주, 정치 테마주의 느낌이 좀 달라졌던 게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를 하진 않았지만 4대강 사업을 했고 네. 건설사들이 여기서 담합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 테마주의 특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펀더멘탈이 괜찮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4대강 사업을 했던 거는 대형 건설사들이에요. 네.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근데 여기서 주가가 움직이는 회사들은 그런 건설사가 아니야. 뭐 이화공영이라든지 이화공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가벼운. 정말 그 사이즈 크게 그 4대강 사업을 하는 건설사, 실제로 정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설사는 네. 테마주의 자격 요건에 안 맞아요. 이게 기본적인 성격이에요.
그리고 뭐 신종플루 테마주로 유명했던 파루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파루, 예 기억납니다. 신종플루 때 우리가 이제 손세정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그 라텍스 장갑 네. 이것 때문에 금호석유가 돈 엄청 날아가고 벌어요. 있죠 지금 막 네, 주가도 날아가고 있어요. 네. 실제로 손세정제도 많이 팔 수 있죠. 근데 파루는 어떤 회사였냐면 이제 MB 때 녹색 성장을 할 때는 자기들이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 실제로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어디 저 그린 박람회 갔는데 있더라고. 그리고 갑자기 신종플루가 유행을 하니까 우리가 손세정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를 옮겨가면서 트렌드가 있네. 아. 약간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네. 이 업계에서는 꽤 알아주는 그 테마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해요. 이게 각 산업부의 제일 중요한 건 산업부예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의 주간 보도자료 계획을 그 전날 기자들을 통해 입수를 합니다. 아. 그래서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되는지, 뭐 3D 프린팅, 뭐 육성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미리 사놓으시고 이른바 일정 매매라고 해요. 그리고 방산 테마주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올라요. 아 바로 오르죠. 바로 오르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방산 업체 분들이 이제 방산 그 테마주 기업에서 하시는 얘기가 전쟁이 나서 다 때려 부시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겠냐고. 그러니까 설사 방산을 하더라도 우리 기업 가치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빅텍은 이제 방산 테마주의 대장주인데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를 만드는 방산 관련 회사 맞아요. 근데 빅텍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네. 우리는 전쟁 여부하고 우리 기업 가치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연간 잡히는 국방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 아. 그러니까 국방 예산을 얼마나 잡는지에 따라서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는 이거에 따라 움직이지 뭐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가 고조가 된다거나 뭐 그래서 우리의 실적이 개선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스페코 같은 경우는 그 해군 함정이 이제 파도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좀 고정하는 함 안정기를 만들어요. 함 안정기. 네. 네. 실제로 많은 방산 업체 맞습니다. 근데 이걸 만드는 게 그 함 안정기의 어떤 기능들이 해군 함에만 쓰는 게 아니고 뭐 네.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런 데 써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전체 매출의 한 6% 정도가 함 안정기예요. 음. 그러니까 스페코 얘기는 뭐 만드는 건 맞는데 우리가 뭐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회사가 수혜 받을 건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항상 발견을 합니다. 하는 건 맞는데 뭐 예. 크게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한다. 예.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치 테마주의 그 기본 컨셉은 그 권력자와의 지근거리에 있음으로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이게 제가 정치부 할 때 정치 테마주의 초기에는 실제 정보로서 의미가 있었어요. 뭔가 이게 수주전을 하거나 사업을 따낼 때 그 네. 인맥이 실제로 있는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었고 이게 정말 비싼 정보로 거래가 됐어요. 그 증권가 찌라시라고 불렸던 네, 뭐 지금은 네, 네. 찌라시를 만드는 회사들도 거의 없어졌는데 네, 워낙 맞아요. 받은 글이 네. 많으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런 걸로 약간 은밀하게 거래가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는 이 수주권에 대해서 따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 뭐 이렇게 권력자하고 인맥이라든지 뭐 혁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중심으로 아름아름 테마를 형성했었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서 약간 변질됐어요. 이게 진짜 정보가 아니게 됐어.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 별 의미 없는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처음에 2G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박지만 씨 회사니까 좀 수혜를 볼 거다라고 얘기 네.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뭐 동생의 그 서 변호사님 거기에 회사 나왔다가 사촌의 남편 얘기 나오고 조카 사위의 후원 조직 간부의 캠프 비대위원 회사가 거론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야 박근혜 대통령만 그런 게 어딨냐? 우리 문재인 후보 당시에 문재인 후보는 왜 안 되냐 그래가지고 변호사 시절의 고객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주치의 아내가 하는 회사 그리고 동문회장 뭐 친구가 사회이사가 되는 회사 요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치 테마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정치 테마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후보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같이 엮이는 걸. 네, 얽히는 걸 싫어해가지고 네. 막 나 때문에 손해 본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지율이 안 좋은 것도 지지자들한테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네네.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이 욕하는 거야. 당신 말이야 선거운동 똑바로 해서 지지율이 올랐으면 내가 먹었을 텐데 당신 떨어져갖고 내 주가 이게 뭐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위기가 막 그
뭔가 은밀한 뒷거래가 있는 회사들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그 후보들이 조금 이렇게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그 소심한 정부 부처와 네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 정부 기관의 헤드들도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네. 엄청나게 혼난 거지. 그냥 뭐하냐 지금 정치 테마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정치 테마주에 대한 실제 조사를 했어요. 네네. 그래갖고 찾았습니다. 그 실체를. 그래갖고 네. 몇 명 잡기도 했어요.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 아, 잡기도 진짜요?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 회사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 대주주가 네. 차명으로 주식을 샀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사면은 공시를 해야 되기 그쵸. 때문에 공개- 차명으로 주식을 산 다음에 자기 회사를 정치인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소문을 낸 거지. 아, 허위사실 유포를 한 거네요. 허위사실 유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대선 채마주로 부각을 시킨 다음에 차명 주식을 매각을 하고 그래서 수익을 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선 출마 예정자로 되는 사람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를 네. 그 회사 임원으로 영입을 해요. 일부러. 예. 그리고서 우리의 누가 그 관련이 있다. 네. 그래갖고 주가를 3배를 올려서 차명 주식을 매도를 해서 뭐 친인척 매도를 해서 부당이득을 얻기도 하고. 주가 조작인데요? 하나로 봐야 되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주가를 조작한 이게 다음에 부정거래라고 하는데. 네, 부정거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부정거래라는 부분인데 그 예를 들어서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학교 2학년이 발견될 수 있다. 그럼 중학교 2학년 애가 120만 원 내고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가지고 네. 150만 원에 팔았다. 네. 그럼 부정거래로 걔를 잡아낼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중학생 얘기를 한 거는 그때 정확하게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실제로 예전에 그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라고 네. 시장에 소문이 돌아가지고 막 옵션 가격까지 막 출렁출렁 해가지고 실제로 잡아서 그런 사람을 잡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금감독 조사국 아저씨들하고 예전에 친하게 많이 지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얘를 어떻게 하냐. 근데 얘가 한 행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100만 원 이렇게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흔들려가지고 옵션에서 막 엄청나게 수익이 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럼 얘가 한 행동은 100만 원 가지고 그냥 그 메신저에다가 뭐 옛날에 미쓰리 메신저 많이 썼잖아요. 네네, 미쓰리 메신저에다가 뭐 미사일 쏠 거라고 뭐 얘기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 행태가 네. 부정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맞아요. 근데 요런 경우도 이렇게 풍문 아까 얘기했던 풍문 내용을 보니까 뭐였냐면은 네. 뭐 일단 자기가 대선 후보하고 성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입한 임원이 뭐 성이 같다 뭐 이런 거하고 그러니까 문중 행사에서 그 있죠 종친회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 사진을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여러 명이 서 있는 사진에다 자기 얼굴 집어넣은 거지. 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불법적인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돼요. 네네. 근데 이게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차명 주식을 가지고 한 번 해서 주가를 올려서 팔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테마주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주포 작전 세력이 네네.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서 주가를 먹고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정치 테마주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조장한 거니까. 네. 그럼 얘가 빠지면 그 테마주는 없어져야 된다고. 네네. 그 근데- 사람을 이끌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끌었던 리더가 없어지면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논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정치 테마주는 특정 작전 세력에 의해서 움직인다. 네. 그래서 나쁜 거다. 네.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서 처벌을 하면 네. 이 사람이 빠져나온 이후에는 그 정치 테마주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로직으로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네, 따져보면. 네, 네. 근데 그 이후에도 그 회사는 계속 정치 테마주의 이름을 올려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는데 네. 그럼 여기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 작전 세력하고 상관없이 이 정치 테마주에서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정치 테마주에서 진짜 주가 올리는 사람 누구야? 그러면 매수를 한 사람들을 찾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매수를 하는 사람을 찾아보면 네. 이게 뭐 학생 아니면 뭐 그냥 멀쩡한 뭐 교수님 뭐 거기 그냥 잘 모르시는 아주머니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테마주를 거래한 사람들을 만약에 다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특별한 사람이 거의 한두 명 나올 거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네네. 이렇게 자기 회사에 차명 임원을 해서 부정 거래를 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정말 소수고 네.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 거의 똑같은 행위를 한 99명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99명의 테마주 거래를 한 사람들이 뭘 하냐? 이걸 내가 받았잖아. 네. 받은 글 여기는 뭐 윤석열 뭐 부장검사 뭐 하고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이거를 혼자 가지고 있냐? 안 그러죠. 또 친구한테 보낸다고 이걸. 그러면 이 사람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거를 매수해서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주주가 차명으로 주식을 사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내가 미리 사서 주식을 팔았다. 나쁜 놈이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그 정보를 받아서 내가 주식을 산 다음에 네. 이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와 네. 저 사람이 했던 그 죄가 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네요. 예, 그러니까 죄질은 최대 주주가 더 나쁘죠. 그렇죠. 그래갖고 실제로 처벌을 받을 때도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요. 나머지 99명은 안 받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 행위를 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보면은 실제로는 거의 똑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테마주는 진짜 웃겼잖아요. 이게 게맛살 크래미 만드는 한성 기업이 바이든 테마주였는데 거기가 대표이사가 미국 시러큐스대 경제학부를 졸업을 했다. 학부. 바이든 대통령이 시러큐스대 법학 박사예요. 너무 엮은 거 아니에요? 경제학부라면서요. 학연이다. 학연이다.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 두올은 바이든 대통령이 학사를 받은 델러웨어대 출신이다. 근데 이때 진짜 핵심적인 정보가 돌았어. 두올의 대표 성함이 구인의 대표님이에요. 바이든이 무슨 바이든이에요? 조 바이든 아닙니까? 네. 조인의 대표. 조인의 대표였는데 종친. 조 바이든. 종친의 학연. 확실하잖아요. 아까 한성기업은 학연만 있었죠. 여기는 학연의 종친. 진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정치 테마주의 주체는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주가를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트레이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러더라도 이게 아까 이 회사의 임원이 누굽니다. 라는 허위 사실을 받았을 때 네. 이게 실제라고 하더라도 그게 매수의 이유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이 사람이 조씨든 바이든이 조씨가 아니든 무슨 조씨 뭐 예를 들어서 뭐 발치경 이제 발경 조씨든 아니든 이게 사실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하죠.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그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간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조씨냐, 진짜 학연이 있냐 없냐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아까 첫 그걸 테마주를 만들었던 세력이 빠져나가고 나도 그 이후에 그게 움직이는 이유는 이 회사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네. 여기에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게 관련이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네네.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믿는 것도 조금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지지율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를 보고서 야 진짜 관련이 있으니까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거보다 이걸 사면 누구 지지율이 올랐을 때 주가가 오를 거고 오른다는 건 누군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는 놈이 있을 건데 그럼 나는 그 놈한테 팔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무슨 조씨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범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범인이냐 아니면 이 주식을 먼저 산 사람이 범인이냐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그 주식을 잡은 사람이 피해자냐. 제일 마지막에 그 주식을 잡은 사람은 이 정보를 가지고 이 회사 지지율이 올라갈 거니까 내가 산 다음에 나보다 더 멍청한 누군가가 나 대신 사줄 거야 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과연 피해자일까 아니면 가해에 그러니까 먼저 사서 올린 사람이 가해자라고 하면 나중에 산 사람은 피해자일까 아니면 가해 미수자일까? 그러니까 의도는 같다는 거죠. 의도는 같다는 거지. 뭐 폭탄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폭탄을 이렇게 받는 거네요. 예, 예. 나 때는 안 터지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대장주가 일단 만들어져야 네, 돼요. 네. 그러니까 이 투자는 여러분 그 주식 투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뭔가 펀더멘탈을 하고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를 하나 정해야 돼 일단. 이게 허위 정보든 아니면 그냥 뭐 누가 이거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뭐, 네. 뭐 윤석열 테마주 베스트 10 하면 이렇게 쭉 나와 인터넷에. 네, 네. 다 나와요. 이렇게 윤석열 테마주 하면 나오고 이재명 테마주 하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서 우리끼리 이제 잘 가는 놈 못 가는 놈을 이제 쭉쭉 걸러봐요. 아까 전에 봤잖아요. 여기서 이 동방선기 이런 회사는 그 홍준표 후보가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3%밖에 안 됐어요. 얘는 정치 테마주로서 가치가 없어. 이런 애는 확실하게 빠져줘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도 뭐 희성이라든지 뭐 여기 덕성은 여기 빠졌으니까 좀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안 가는 애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치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끼리의 게임이에요. 이거를 여기를 윤석열 테마주라고 하자.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이 올리면 이거를 매수하도록 하자라는 게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끼리의 게임이야. 그리고 이거는 고가에 먼저 팔고 나오는 놈이 이기는 게임이다. 라는 것이 서로 간의 룰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물렸다. 네. 그럼 내가 진 거야. 나는 여기서 더 갈 거라고 게임을 했던 거고 그렇죠. 거기서 더 갈 거라고 게임했던 사람이 먼저 팔고 나갔다면 내가 진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는 이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하고 상관이 있냐 허위 사실과 상관이 있냐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허위 사실 유포에서 그러니까 허위 사실 유포 자체가 좀 불법 거래긴 한데 거기에 시세 조정이 사실 덧붙여져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원래 허위 사실 유포만 하면 안 되고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한 다음에 내가 물량을 매수를 해서 주가를 올려서 개미들을 끌어올려서 매도하는 이게 작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빠져나가고 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 게임판에서 남은 사람들이 다시 거기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를 하는 사람이 그거의 실체가 정말 나쁜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사람이 정말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 거고 나머지 98명이 알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 98명은 결국서 정치 테마주라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그럼 정치 테마주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냥 그런 게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임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치 테마주를 이제 많이 하시는 분과 이제 같이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네. 이건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정치 테마주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네.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수급이 몰리잖아요. 많은 사람이 게임에 그쵸. 참여하게 되고 수급이 몰리면 변동성이 생겨요. 네. 그러면 뭐가 됐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분석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정치 전문가가 한 2천만 명 정도 있잖아요. 잘 다 알잖아. 이 사람이 돼야 되고 저 사람이 돼야 되고. 피디님 웃으시잖아. 누구 될지 다 자기만의 분석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딱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아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다 베팅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의 지지율이 실제로 올랐어. 그리고 주가가 올랐어. 그러면 나의 그 현란한 정치적 정무 감각 덕분에 내가 돈을 번 거잖아요. 근데 노력해서 번 거라고. 네네. 이런 만족감을 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구나. 지지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 움직이고 이걸 분석하는 게 쉽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이 어려운 게임이냐라는 게 하나 있고 네. 이거는 갑자기 내가 급 진지해지는 얘기인데 네. 내가 진짜 열심히 분석을 해서 네. 정말 알짜 정말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알짜를 딱 사서 딱 내가 삽니다. 네. 골라서 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 내 돈 많이 집어넣고 그리고 주식은 장기로 하는 거다. 네. 그래서 기업 가치가 발현될 때까지 내가 기다립니다. 네. 영원히 기다립니다. 이게 어떤 회사냐면 기업 지배 구조가 되게 안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배당도 안 해주고 주주 무시하고 뭐 진짜 뭐 이렇게 기업 주가도 올릴 생각도 없고 오히려 주가 떨어뜨려 가지고 나중에 상속할 때 좀 싸게 세금 덜 내려고 막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또 회사는 되게 알짜예요. 그냥 딱 그 좋은 시장에 딱 그 알박고 앉아가지고 빨대 빡 꽂아가지고 따박따박 돈 버는 그런 회사들을 내가 진짜 야심차게 딱 사면 네. 그 회사는 영원히 주가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네. 다 알아요. 그 뛰어난 사람들, 그 분석 잘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회사인데 네. 하도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회사 물리면 10년 갑니다. 절대 못 팔아요. 근데 정치 테마주는 어떠냐?
관심을 많이 받잖아. 수급이 막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한 번은 빠져나갈 기회를 준다는 거지. 그분의 지론이었어. 회계사셨는데 그렇겠네요. 진짜 열심히 분석해갖고 알짜 회사 지배구조 안 좋은 거 물리면 10년 간다. 근데 이 실체가 없는 이 정치 테마주는 네. 정말 지지율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어쩔 때는 이 후보가 잘 될 때도 있고 저 후보가 잘 될 그렇죠. 때도 있잖아.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고 네. 반사이기도 하고. 거기서 갑자기 뭐가 터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테마주가 있는데 지지율은 좀 낮아. 네. 근데 갑자기 뭐야 고발사주 고발사주. 의혹 터졌다. 가는 거거든. 한 번은 빠져나갈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정치와 관련된 뉴스는 생산되고 예. 또 끊임없이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예. 그 마르지 않는 재료.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게임을 거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정치 분석을 하면 그 게임대로 움직이는 그 룰대로만 잘 작동이 되니까 네네네. 야 차라리 그 알짜 기업 지배구조 안 좋은 그 기업들 더 나쁜 놈들이다. 차라리 정치 테마주는 어느 정도는 알고 하는 게임이고 한 번 정도의 수급에 의해서 빠져나갈 기회를 준다. 근데 그 지배구조 안 좋은 대주주는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는다. 누가 더 나쁜 놈이냐. 그래서 누가 진짜 악질인가 라는 얘기를 같이 해보고 제가 피드수첩 PD님께 네. 이런 정치 테마주의 실체를 말씀을 드렸더니 네. 취재를 하지 않더라고요. 재미가 없으셨네.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게 보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허무하지 않으세요? 제가 정치 테마주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저는 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정치 테마주가 해외에도 있나요? 뭐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도. 요새 밈이라고 해야죠. 밈. 밈 있죠. 예, 뭐 밈. 그리고 페니페이퍼라고 불리는 그 1달러가 안 되는 주식들 네네네네네.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하기도 하죠. 아, 장난을 하기도 해요? 예, 예. 저는 이렇게 정치 테마주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진짜 학연, 지연 이런 거에 되게 막 목숨 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특히 2014년 막 그때부터 좀 더 이게 정책 테마주에서 정치 테마주로 갔다고 했는데 이런 흐름이 약간 그때가 우리 막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정보가 막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예. 근데 막 옛날에는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뒤에서 종이 막 쪼가리 써가지고 야 이번에 뭐야 이거 이런 막 영화에서 장면들이 그쵸. 보였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정보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상황들도 많잖아요. 막 예를 들면 이번에도 화천대유 같은 것들 뭐 누구의 뭐 같은 동기고 막 이런 것들이 엮여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상상하는 거지. 그런 게 무조건 있을 거다. 예. 그런 주식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한번 그러니까 들었어요. 박 기자 얘기가 네. 진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흐름하고 딱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초기에는 네. 그렇게 은밀하게 정보가 돌아다녔고 실제로 이익이 가기도 했고 그쵸. 이익이 가는 걸 잘 픽업을 했을 때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줬습니다. 네네네. 근데 말씀대로 좀 투명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그게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네네. 그리고서 약간 그 희화화가 됐고 그쵸. 희화화가 됐는데 게임이 그러니까 이게 정치 테마주의 게임의 룰이 변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실제로 그 은밀한 정보와 실질적인 자금의 흐름을 먼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로서의 정치 테마주가 그쵸. 있었는데 네. 지금의 정치 테마주는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렇죠. 아까 허위사실 유포한 대주주가 있다는 그런 나쁜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하고 원론적인 얘기고 네네. 그럼 그 사람이 없어지면 정치 테마주가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 테마주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룰에 따라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학연 지연이 진짜 있고 실제 수혜를 볼 거냐 이런 거 보지 마시라고. 그런 거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어디 조씨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이든 지지율 올랐을 때 두월 가격 올릴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네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정치 테마주 얘기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엄청 길어졌는데요? 네, 엄청 길어졌네요. 네네.